자, 2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엄청 어렵네요. 왜 어렵습니까? 지금 등장하는 함수가 많죠? 맞죠? fx도 등장하고, gx도 등장하고, 심지어 hx도 등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문자도 많이 등장하네요. a도 등장하고, b도 등장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이 되어 있죠. 맞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좋아요. 아, 대칭축도 그렇고 그냥 그래프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범위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a 값과 b 값이 이렇게 변하고 fx는 그냥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gx는 어떻습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네요. 쌤이 뭐라 했어요? a랑 b 이런 문자가 나오면 a, b가 변함에 따라 a, b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상해라. 그걸 쌤은 뭐 동영상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동영상 문제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동영상 문제다 했고. 자, 그러고 나서 문제 계속 한번 봅시다. hx가 1대1 대응이 되라 했네요. 맞죠? 1대1 대응이 되라. 우리 보통 1대1 대응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보통은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 문제에서도 그냥 적용이 될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이어져야 되죠. 맞죠?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 그 다음에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 말도 그렇고, 요 말도 그렇고, 100% 맞는 말은 아니고, 한 99% 정도 맞는 말입니다. 실전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로 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A, B를 어떤 값을 넣어야 얘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일단 기억, 니은, 이거 천천히 한 번씩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 B니까, 요 기억에서는 A에 0 넣고 B에다가 K 넣었을 때, A의 원소가 되라 했는데,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A에 0 넣고 B에 K 넣었을 때, 1대1이 대응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죠? A에 0을 넣고 B에다 K를 넣었을 때, 자, 그러면 그래프 먼저 한번 살짝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진짜 완전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완전히 가지고 놀아야 되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fx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대칭축이 얼마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y절편 1이니까 볼 것도 있다, 없다. 볼 것도 없죠. A가 이미 0이 됐으면 A에 0이 들어갔으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 그래프가 요 파란색으로 고정이야. 맞죠? 근데 이미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해야 되는데 올라가다 내려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x점이 벌써 두 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k에 뭘 넣든지 간에 k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K에 뭘 넣든지 간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습니다. 맞죠? 기억은 맞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1을 넣고 B에 4를 넣으면 1대1 대응이 되냐 이렇게 물었죠. 맞죠? A에 마이너스 1을 넣고 B에 4를 넣으면 1대1 대응이 되냐. 그리고 일단 요거는 쌤이 또 그래프로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저 밑에 보면 방금 A에 0 넣었잖아요. 맞죠? A에 0을 넣어버리면 왼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벌써 나와버렸다고. 그러면은 B를 아무리 옮긴들 맞죠? 여기서 이미 벌써 1대1 대응이 글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A에 마이너스 1 넣고 B에 4 넣어 봅시다. A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아하 여기 구간이 맞죠? 여기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1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아하 마이너스 1 이전에만 fx니까 다행히 fx가 마이너스 1에서 꺾였는 맞죠? 마이너스 1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1 전까지는 무리 없이 1대1 대응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B에다가 얼마 넣자 그랬으니까 4 넣자 그랬죠. 그럼 G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우리가 얼른 대충 한번 그려보면 대칭축 얼마였어? 1이었죠. 대칭축 1에다가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요렇게 생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얼마 지나?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거든.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얼마였죠? 그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오겠대요? 마이너스 4만큼 온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훅 오는 거거든. 그럼 왼쪽으로 훅 와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쪽이 여기에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쌤이 또 보여줄게요. 쌤은 이렇게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쌤이 보여주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시 A 얼마 넣었습니까? 마이너스 1 넣었죠. A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제 빨간색은 1대1 대응이 됐잖아. 맞죠? 그 파란색은 한번 봐봐. B 값이 변함에 따라 파란색이 어떻게 B 값이 커지면 우리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B 값이 커지면 왼쪽으로 파란색이 이동하는 거 보이죠? B 값이 작아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B 값이 커지면 다시 이게 왼쪽으로 가 있잖아. 그럼 아까 B가 얼마만큼 가면 그랬어? B가 얼마면 그랬어? 4면 그랬잖아. 아, 그럼 B에다 4 한번 넣어볼게요. B에다 4 넣으면은, 왼쪽으로 오면서 여기 절묘하게 여기 요렇게 만나게 되네.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연결이 되면서, 맞죠? 이어지면서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하라 했는데 A에 마이너스 1 넣고 B에 4를 넣었더니 이어지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됐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쌤, 근데 방금은 그래프를 저걸 이용해서 그렸으니까 알게 된 거고 이거 내가 그냥 풀 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본 게 있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훈련하셔야 되고 그러면 쌤 저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땡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보여주면 그럼 이거잖아. bx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맞죠? 얘를 왼쪽으로 4만큼 땡기면 일단 대칭축이 1에서 얼마까지 오는데요? 마이너스 3까지 훅 와버리잖아. 맞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 마이너스 1 이상의 구간에서는 뭐 할 것은 예상할 수 있어요. 뭐 할 것은 예상할 수 있어. 증가할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 왜? 축이 마이너스 3까지 와버리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뭐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쵸?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면서 올라가느냐 이어지면서 올라가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에 4를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 즉 G3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과 같은지 뭐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G3을 계산을 해보니까 G3은 9 빼기 6 빼기 1 해가지고 3 빼기 1 해가지고 얼마 되겠고 2 되겠고 맞죠? F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딱 연결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머릿속에 정확히 상상하는 거. 그게 무조건 언제나 제일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알겠죠? 쌤, 저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저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요.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그럼 안 그려지면 어떡해요? 평소에 자주 그리면서 계속 상상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이 집합은 원소가 m 플러스 b라고 했네요. 맞죠? m 플러스 b고 뭐라 했네요? m이 정수면서 a, b, m, b가 a의 원소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냐? 라고 했는데 재밌네요. 일단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원소잖아. 그렇죠? 여기가 원소죠. 그러니까 m과 b를 조건을 만족시키는 m과 b를 구한 다음에 그 m과 b의 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조건이 이런 정수 조건 우리가 또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M 넣고, 그 M은 정수야. A에다가 M을 넣고, B에다가 B를 넣는데,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원소의 합이 5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유한한가 봐. 맞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이미 고정된 건 뭐였어? 이 fx 그래프는 이미 고정이 돼 있잖아요. 맞죠? fx 그래프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우리는 벌써 뭐도 확인했습니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래프 형태 확인했잖아.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데 이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값에 와야 작거나 같은 값에 와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마이너스 1을 넘어가 버리면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어이구야. 난 당황하지 않았어.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A가 0일 때 괜찮고 A가 0일 때 안 괜찮죠? 맞죠? 마이너스 0.4일 때도 안 괜찮잖아요. 왜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때 괜찮았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왼쪽은 무조건 괜찮은 거 우리 파악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정수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B는 얼마냐? B는 어떤 수 돼야 된다 했어요? 이게 되도록 하는 B를 찾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아까 벌써 되는 거 하나는 찾았잖아. 니은에서 찾았잖아. M이 얼마면서 마이너스 1이면서 B가 얼마인 거 됐어요. 4인 거 됐잖아. 맞습니까? 그 니은에서 벌써 찾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원소가 하나는 안 해? 맞죠? 지금 여기서 이 집합의 원소가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4 넣은 거는 되는 거 알아.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는 쓸 수 있겠네? 그게 뭔데요? 뭐를 원소로 가진다는데 M과 B의 합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4의 합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이라는 원소는 하나 가진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더 있을 거 아니야.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게 더 상상을 해봐야겠죠. 이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맞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또 잘 관찰을 한번 해보면 잘 봐. 우린 지금 A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 변화만 봤죠. A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요 빨간색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가 변함에 따라 이 초록색 축이 바뀐다. 동의합니까? 오케이? 근데 쌤이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최초에 요렇게 A 값과 B 값, X와 이외의 문자가 등장하면 이 A 값과 B 값이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하라 했잖아. 그럼 A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파악했으니까 B 값이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보죠. 지금 잘 봐놓으세요. B가 0일 때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B를 키워볼게요. 파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왼쪽으로 오죠. B를 줄여볼게요. 파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오죠. 맞습니까? 근데 변하는 가운데서 파란색 그래프가 변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만 변하지 아래 위로는 변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B는 G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값이니까 그런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GX 그래프를 일단 변화시키기 전에 GX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보면 변화시키기 전에 GX 그래프면 B에다가 0 넣은 거잖아. 맞죠? B에다가 0 넣은 GX 그래프는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야? 1 코마 마이너스 2잖아요. 맞죠? 1 코마 마이너스 2인데 잘 보세요. 꼭지점 1 코마 마이너스인데 B가 커지면 왼쪽으로 가버리죠. 맞습니까? B가 작아지면 오른쪽으로 가죠. 하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이거 확인했어. 그럼 A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얼마 되니까 4 되니까 1대1 대응되는 거 확인했잖아. 맞죠? 그럼 이제 더 내려간다 치자. 마이너스 2가 된다 해봅시다.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럼 초록색 선이 왼쪽으로 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그림은
아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대1 대응이 됐죠. 근데 똑같은 거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는 변화가 없는데 초록색 경계만 마이너스 2로 왔다 쳐봐. 맞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대1 대응이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파란색이 왼쪽으로 더 와야겠다는 느낌 옵니까? 맞죠? 파란색이 왼쪽으로 더 와야겠다는 느낌이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거 파란색이 왼쪽으로 오려면 B값이 점점 어때야 된다? 커져야 된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맞죠? 그럼 B값이 커지면 지금 여기서 성공 떴는데 요런 그림이면 또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런 그림이 되게끔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차증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선생님 그럼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3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인 상황까지 왔어. 맞죠? 초록색이 마이너스 3인 상황까지 왔어.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왜?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황까지는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봐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번에 조금 무슨 쪽으로 오면 좋겠어요?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은 1대1 대응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맞습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1대1 대응 될 것 같아. 그러면 B값은 조금 작게 해야 돼. 이해됐어요? B값이 작아져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우리 확인했죠? 그래서 B값은 조금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그럼 지금 벌써 몇 개 차였어? 아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맞죠? 4면서 하나 됐죠? 그다음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1, 또 B가 더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더 왼쪽으로 온다는 거 B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됐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맞죠? A가 마이너스 3일 때. 요 기준보다는 B가 조금 더 어때야 되겠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맞죠? B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B 값을 줄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교점 확인한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왜 마이너스 3까지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 4 이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B가 아무리 제법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 하더라도 맞죠?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 초록색 선이 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으로 와버리면 파란색은 어차피 우리 아까 확인하기를 어떻게 오른쪽 왼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 밑에서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옮겨서 이 빨간색과 만나게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그 경계가 x가 마이너스 3인 경계가 나왔는데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제 다시 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보고 정확하게 이 상황부터 이해를 합시다. 이해됐죠? A 값이 변함에 따라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빨간색은 그래프가 변함이 없다. 근데 이 초록색은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게 가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B 값이 옮겨감에 따라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B값이 커지면 파란색은 왼쪽으로 오고 B값이 작아지면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온다.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거를 적당히 옮겨서 지금 봐봐. 이 그림 1대1 대응 안 되잖아. 맞죠? 파란색이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요거를 키워야겠죠. 키우다가 보면은 맞죠? 키우다가 보면은 만족하는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A 값이 맞죠? 이 초록색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빨간색의 y좌표가 지금 파란색의 y좌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빨간색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주요 경계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순간에 맞는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했던 게 뭐였어? 아까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b가 얼마였습니까? 4였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맞죠? m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 그림에서 m이, 즉 a 값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죠.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b 값이 얼마냐? 여기서 뭐 대략적으로 뭐 4.7이라 하는데 우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과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같은 거지. 맞습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과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f-2가 얼마입니까? f-2는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f-2가 1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1이 되게끔 하는 b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g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b를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 플러스 b 마이너스 1. 맞죠? 요렇게 해가지고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좀 준비는 해야 돼요.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맞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퀄 1이니까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6b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근의 공식까지 써야 되겠네요. b는 그럼 a분의 마이너스 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3 플러스 루트 11이겠어? 3 마이너스 루트 11이겠어? 그러니까 그때 이 그래프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때 이 그래프가 큰 힘을 발휘한다고. 왜? 지금 우리가 b가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11과 3 마이너스 루트 11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b가 0일 때의 그래프를 보면 b가 0일 때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왼쪽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왼쪽으로 가게끔 한다는 건 b 값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b 값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b 값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0보다는 적어도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1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3 플러스 루트 11. 그러면은 잠깐만. 계산은 똑바로 한 게 맞나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이 1 맞죠? 그래서 g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g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고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1 맞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6b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요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의 b 값이 3 플러스 루트 1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보였던 이 그림상으로 마지막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림상으로 마지막인데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리는데 그게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봅시다.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 그림상으로 f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것과 맞죠? 이 g를 이동시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게 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f-3 먼저 구하죠. f-3을 먼저 구해보면 f에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2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g함수의 꼭지점에 원래 g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그쵸? 그러니까 저 m 이꼴 a 이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요한 경계인데 파악하셔야 됩니다. 발견술이죠. 알겠습니까? x에 이제 a 값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는 생각할 수 없겠다. 그쵸? 그래 놓고 이제 g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 넣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를 한 것이 아까처럼 연속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전개하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플러스 6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8b
맞죠? 그 다음에 이거 15 빼기 1이니까 14, 그럼 플러스 16은 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 이거 왜 되노? b 빼기 4의 제곱이 0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b가 곧 얼마 b가 4가 된다고? b가 4가 된다. 쌤, 뭐 지금 계산 잘못했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것이 얘랑 같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b제곱. 왜냐? 그럼 b가 4? 좋아,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b가 4. 쌤 계산 한 번만 점검 좀 하고 올게요. 오케이. 계산 실수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기 m이 마이너스 2일 때 b 구할 때 여기 잘못했죠. 쌤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어서 우리가 뭐 m이 마이너스 3일 때 b가 4인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원소의 합 m 플러스 b 값의 합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보이는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더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네요. 맞죠?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더하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4랑 날아가고 마이너스 2라면 2하고 2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5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A가 변하고 B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 경계는 언제인지, 우리가 늘 관찰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여기 변형 문제도 한번 제공을 해 볼 테니까 풀어보고 답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걸 잘 이해했는지 파악해 보길 바랍니다. 화면 캡처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변형 문제 1번. 혹시 변형 문제 답이 틀리거나 하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건 쌤이 또 이게 자동으로 만든 거고 검토할 시간까지는 좀 없어가지고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변형 문제 2번입니다. 다음에 답도 알려줄게요. 요거는 두 변형 문제의 답입니다. 캡처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